이자에 연 200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투자할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 계좌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ISA 통장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장 내일 은행 가고 싶어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름부터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합관리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중장기 투자 전용 계좌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세제 혜택이에요. 투자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는 그 세금을 줄여주거나 아예 안 내도 되게 만들어주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ISA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이자 배당 분배금 합계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식 매매 차익은 제외입니다. 이자 배당 분배금 같은 수익에서만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 예금, 이자, ETF, 분배금, 펀드, 배당금 이런 것들이 합쳐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가 적용되고요.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겁니다. 일반 금융소득 과세가 15.4%인 거 아시죠? ISA는 절반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ISA 계좌에 예금이 1,000만 원, ETF 3,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1년 동안 예금 이자로 80만 원, ETF 분배금으로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합계 23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어떻게 될까요? 230만 원 전체에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3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손에 쥐는 돈은 194만 6천 원이죠. 하지만 ISA 계좌라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나머지 30만 원에 대해서만 9.9% 세금을 냅니다. 2만 9천 원이죠. 손에 쥐는 돈은 227만 1천 원입니다. 차이가 32만 5천 원이나 납니다. 같은 수익인데 ISA 계좌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32만 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긴 차익은 이 혜택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아 100만 원을 벌었다? 이건 매매 차익이라서 200만 원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거든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ISA든 일반 계좌든 상관없습니다. ISA의 200만 원 비과세는 이자 배당 분배금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ETF는 어떨까요? ETF를 사고 팔 때 생긴 차익도 매매 차익입니다. 하지만 ETF가 주는 분배금은 배당 수익이에요. 분배금은 200만 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 ETF나 펀드의 배당 분배금은 ISA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예금 이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이게 ISA의 구조예요. 소액에서 중수익을 내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예금 이자와 ETF 분배금으로 연 200만 원 벌었다? ISA 쓰면 세금 제로예요. 두 번째과 세이연 효과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떼갑니다. 분기마다 혹은 매달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이 빠지는 거죠. 하지만 ISA는 다릅니다. 중간에 세금을 안 떼요. 계좌 만기 시점에 한 번만 과세합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3천만 원으로 배당 ETF에 투자했습니다. 연 4% 분배금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1년에 120만 원이 들어오죠. 일반 계좌라면 120만 원에서 18만 4,800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남은 돈은 101만 5,200원이에요. 이 돈을 재투자합니다. 2년 차에는 3,101만 5,200원으로 배당을 받는 거죠. ISA 계좌라면 세금을 안 냅니다. 120만 원 전체를 재투자해요. 2년 차에는 3,120만 원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원금이 더 크니까 같은 배당률이어도 절대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5년, 10년 누적되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눈덩이가 굴러가듯 복리로 불어나는 겁니다.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는 투자에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세 번째,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ISA 만기 자금 중 최대 3천만 원까지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3천만 원을 연금 저축으로 이전하면 3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실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25세 사회초년생이 ISA를 5년간 운용했습니다. 납입금 5천만 원, 이자와 배당으로 벌어들인 수익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됐어요. 이 중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합니다. 즉시 3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 없이 계속 굴러가죠.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세제 혜택, 이 단 콤보가 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의도한 구조예요. ISA로 시작해서 연금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후 자산을 만들라는 거죠. 이 루트를 타는 사람은 평생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납입 한도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에요. 최대 5년간 납입할 수 있으니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에게 딱 맞는 규모죠. 월급쟁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 빼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연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죠. ISA 한도가 딱 맞습니다. 고액 자산가에게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에게는 충분한 규모예요. 오히려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투자 가능 자산의 폭이 넓습니다. 예금 적금은 기본이고요. 국내 상장 ETF 펀드 리츠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계좌 하나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실전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게요. ISA 계좌 안에 예금 500만 원, 코스피 ETF 1천만 원, 나스닥 ETF 500만 원, 채권 ETF 500만 원, 배당 ETF 500만 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각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 이 모든 수익을 합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각각 다른 계좌에서 관리해야 하고 세금도 따로따로 내야 하죠. ISA는 한 계좌에서 다 관리하고 손익을 통합해서 세금을 매겨요. 정말 편리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점 의무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3년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돼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이 소급 박탈됩니다.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년 반 동안 ISA를 운용해서 예금이자와 ETF 분배금으로 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했어요.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날아갑니다. 15.4%인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3년만 더 채웠으면 3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말이죠. 단기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ISA는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사람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 손익 상계 구조입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ISA는 계좌 내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예금에서 이자 100만 원 받고 A ETF 분배금 150만 원 받고 B ETF에서 손실 50만 원 났다?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죠. 이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어요. 계좌 전체가 손실이면 세제 혜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배당도 못 받고 원금만 까먹었어요. 비과세고 뭐고 없습니다. 손실인데 세금을 낼 일이 없으니까요. ISA는 안정적으로 이자와 배당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계좌예요. 원금 손실 리스크가 큰 공격적 투자에는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점 해외 직접 투자가 제한됩니다. 테슬라나 애플 주식을 직접 사고 싶으신가요? ISA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직접 매수가 안 돼요. 해외 투자는 ETF를 통한 간접 방식만 가능합니다. 나스닥 ETF나 S&P500 ETF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은 안 됩니다. 해외 개별 종목 투자자에게는 제약이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ETF 투자가 더 안전합니다. 개별 종목은 리스크가 크거든요. 하지만 특정 종목에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인데요. 2026년 정책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논의 중인 내용이에요. ISA 납입 한도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년형과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도 논의 중이고요. 연금 계좌 이전 시 세제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정부 기조가 명확합니다. ISA에서 시작해서 연금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후 자산을 만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가입하면 향후 혜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책은 보통 기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거든요. 늦게 시작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ISA 통장이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사회 초년생과 투자 입문자입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딱 맞아요. 예금 이자와 ETF 분배금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금융소득이 크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이자와 배당 합쳐서 200만 원 정도 수익 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월급쟁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ETF나 지수 투자 중심의 장기 투자자입니다. 배당 ETF나 채권 ETF를 사서 몇 년 묻어두는 스타일이면 ISA가 완벽해요. 분배금이 쌓이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관리에 신경 쓰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와 배당마다 세금 계산이 복잡해요. ISA는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다섯째, 연금저축까지 함께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탈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28세 직장인, 연봉 4,5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예금과 ETF에 투자 가능 배당과 이자 수익 중심 장기 투자 계획. 이런 사람은 ISA가 필수입니다. 안 하면 손해예요. 반대로 ISA 통장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 단기 매매와 잦은 입출금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3년 묶이는 게 부담스러우면 ISA는 맞지 않아요. 둘째, 해외 개별 주식 직접 투자자입니다. 테슬라만 사고 싶다? ISA 말고 일반 계좌를 쓰세요. 셋째,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액자산가입니다.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ISA 혜택이 크지 않아요. 다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3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게 부담인 경우입니다. 유동성이 중요하다면 일반 계좌가 나아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내 주식 단타 위주 트레이더 하루에 몇 번씩 매매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에게는 ISA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니까요. 자정리해드리겠습니다. ISA는 수익을 키워주는 통장이 아닙니다. 이자 배당 분배금에서 세금으로 새는 돈을 막아주는 구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배당 수익이어도 ISA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10년, 20년 누적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해져요. 200만 원 비과세과세에 이은 효과 연금 계좌 이전 혜택.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평생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3년 의무 유지 해외 직접 투자 제한.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단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제 저축 효과가 있죠. 아직 ISA 계좌가 없다면 내일 당장 만드세요. 은행 앱에서 10분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늦어질수록 손해예요. 1년 늦게 시작하면 이자와 배당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1년치 날리는 겁니다. 5년 늦으면 1,000만 원을 날리는 거고요.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특히 20대, 30대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거든요. 30년 뒤 은퇴할 때 ISA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자산 차이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ISA 계좌를 만들 때 증권사와 은행 중 어디서 만들까 고민되시죠? 투자 중심이면 증권사에 적금 중심이면 은행을 추천합니다. 증권사 ISA가 ETF 선택폭이 넓고 수수료가 낮아요. 은행 ISA는 예적금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고요. 본인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세요. 당신의 똑똑한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ISA로 이자와 배당 세금 아끼고 연금저축으로 이어가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